제가 저번화에서 유상증자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바로 연속해서 2번이나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첫 번째 유상증자는 10월 13일 날 했고요. 한 주당 3.55달러에 총 3,300만 달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유상증자는 10월 15일 날 했고요. 한 주당 5.1달러에 총 4천만 달러를 했습니다. 이 두 번의 유상증자는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프라이빗 형식이었습니다. 파이프라고 하죠. 이 파이프에서 총 1,700만 주가 증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S1이 공시가 되면서 사실상 이번 파이프를 참여한 기관 투자자를 알 수 있었어요. 총 2곳의 헤지펀드가 참여를 했는데요. 1,100만 주를 참여한 시타델이 아렉 지분 10%를 가져갔고요. 폴러가 600만 주를 참여해서 지분 약 5%를 가져갔네요. 시타델은 이번 파이프 참여를 통해서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시타델은 미국에서 손꼽히는 대표 헤지펀드인데요. 2024년 말 기준으로 누적 수익률 1위인 헤지펀드입니다. 자산 규모로도 5위 안에 랭크되는 초대형 헤지펀드예요. 이런 초대형 헤지펀드가 아렉 같은 소형주의 10%나 지분을 가져갔다는 것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5% 이상 주주인 경우 거래만 하더라도 공시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들고 가기보단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번 유상증자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호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유상증자의 참여자가 시타델이기 때문이고, 이 시타델이 아렉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일반인들은 아렉의 혁신 기술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지도 못하겠죠. 하지만 이런 초대형 헤지펀드와 추후에 말하겠지만 미 국방부에서도 아렉에 투자를 했는데요. 기술이 검증이 안 된 상태로 이들이 투자를 했을까요? 특히 미 국방부에서는 투자 전에 충분한 기술 실사를 했을 거예요. 이들의 투자는 아렉의 기술력이 입증되었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기술력이 증빙이 되었으면 게임 체인저인 게 맞는 거예요. 이제는 아렉이 히토류 시장을 점령하는 것을 구경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이 증명해 줄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금 조달을 좋은 조건으로 성공적으로 했다는 건데요. 아렉은 이제 마리온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큰 매출을 올릴 수 있어요. 이 마리온 공장을 돌릴 돈이 부족했죠. 하지만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서 충분한 자금력을 확보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유동성이라는 리스크를 해소했고 자금 문제 없이 내년에 기술력을 증빙할 일만 남았어요. 주주 현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24년 말 기준으로 1대, 2대, 3대 주주고요. 골든 프로퍼티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부동산을 하는 가족회사이고 예전부터 아렉의 진성 주주였죠. 골든 프로퍼티가 이후에 워런트도 받고 매도도 계속 하고 있어서 주식수가 계속 변하고 있지만 가장 최근을 보면 총 1,100만 주로 1대 주주입니다. 화이트 리버는 마크 젠슨의 가족회사예요. 예전에는 개인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가족회사의 양도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미드웨스트 LLC는 토마스 소브라는 회사 내부자의 가족회사입니다. 마크 젠슨과 유사한 방식으로 소유하고 있죠. 제가 최근 기준으로 주주 현황을 정리한 표인데요. 골든 프로퍼티가 시타델과 근소한 차이로 1대 주주이고요. 시타델이 2대 주주입니다. 예전에는 내부자나 골든 프로퍼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돈 냄새를 맡은 건지 거대 자본이 들어오고 있어요. 3대 주주는 화이트 리버로 마크 젠슨 가족회사고요. 4대 주주 폴러는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했었죠. 5대 주주 미드웨스트는 토마스 소브의 가족회사입니다. 미 국방부, 지금은 미 전쟁부죠. 이 미 전쟁부가 총 14억 달러를 히토류 공급망에 투자했습니다. 6억 2천만 달러는 벌컨의 대출로 빌려주고요. 8천만 달러는 리엘레멘트에 빌려줬습니다. 총 7억 달러죠. 그럼 나머지 7억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추측컨대 민간 자본과 1대1로 매치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 전쟁부가 대출해준 금액만큼 추가로 민간에서 조달받는 것이죠. 아렉이 이전에 받은 2번의 유상증자가 거의 8천만 달러거든요. 그래서 미 전쟁부의 이 계약을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아렉은 민간에서 조달받을 8천만 달러를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받았고 나머지 8천만 달러를 미 전쟁부에서 조달받은 거죠. 이 대출을 통해서 미 전쟁부는 리 엘레멘트 주식을 워런트 형식으로 받게 됩니다. 지금 미 정부에서 히토류 공급망 기업들의 지분 인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워런트도 하나의 지분 인수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국에서 진행했던 에이펙 때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새로운 건 없지만 리엘레멘트 테크놀로지와 포스코의 파트너십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죠. 네오디뮴 산화물 가격인데요. 얼마 전까지 중국의 수출 통제 기간에도 히토류 가격은 계속 하락했어요. 최근에야 살짝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중국의 수출 통제 때 보통 히토류 가격이 급등하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하락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히토류 가격이 히토류 주식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저번화에서 너무 급등해서 추매를 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요. 조정이 오면서 가격대가 너무 좋아서 3.7달러의 추매를 조금 했고요. 2달러대가 오면 다시 영끌을 하려고 했는데 오진 않았어요. 4달러 미만일 때는 계속 추매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마지막으로 탈 기회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부터는 탈 기회를 안 주고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제가 주가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호재랑 악재랑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호재만 가득했는데도 주가는 계속 떨어졌죠. 주가는 독립적으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올라가고 싶으면 악재가 와도 호재로 인식하고요. 호재가 아무리 많아도 떨어지고 싶으면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주가가 예측이 안 돼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전략은 주가가 기업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일 때 샀다가 고평가일 때 파는 겁니다. 주가라는 게 기업의 적정 가치가 반영되어야 맞는 건데 시장에는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적정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주식도 있고요. 적정 가치보다 낮게 평가된 주식도 있죠. 그런데 이 시장의 오류는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해소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시장의 오류를 해결해 줄 때까지 이 주식을 들고 가려고 합니다.